(26페이지) 펴십시오. 이제 서경 지난번까지는 연임금이 희숙, 화숙 두 사람한테 이제 음양을 통해서 남방, 북방, 사시 계절 그걸 이제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둥근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도에 있다, 도에서 나왔다,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 보는 자기 후기자를 정하려면서 사람 보는 눈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글로만 봐서는 전혀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게 딱 무시해버리고 원문만 가지고 이제 제 공부하는 경험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너무 더운 데는 그 씨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저거 아프리카 같은 데 너무 더운데, 인도 같은 데 너무 저 아래 더운 데는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ak방이라는 것은 너무 추운 데를 말한 거고, 또 남방이라는 건 너무 더운 데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해가 막 뜰 때, 이제 중반에 올라올 때, 너무 여름에 더울 때는 일을 못 하잖아요. 너무 겨울에 추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에 사랑방에서 불 떼놓고 군밤 구워 먹고 아랫목에 앉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여섯 사람들은 건 신기한데, 요새는 그냥 보일러 치라고 운목 아랫목에 다 따서보니까 아랫목이 없는데, 옛날에는 보일러 시대가 아니고 아랫목이죠, 아랫목이.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생활 패턴에서 연령님이 도를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누가 도를 배우고 누가 도를 설하냐면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닦는 거예요. 사람이 스님 노릇을 하고, 사람이 참선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이제 북방인이 있고, 남방이 있고, 이제 중간인이 있고, 이제 5가지 종류, 4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만은 사상 한이라고 해갖고, 소양인 뭐 그렇게 바뀌는데, 그 원리가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불이 많은 사람은 일반 우리 원어스님도 불이 많으니까 여름을 굉장히 견디는 게 어렵거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조금 시원해야 너무 지쳐버려, 사람이. 그러고 우리 여기 태정거사 같은 사람은 한참 더울 때 물어보면 괜찮합니다, 지낼만 합니다. 견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요. 이거는 sak방 체질이고, 이거는 화방, 남방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맨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택화교환이 그 말, 택남교환이 그 말이에요. 신명 희수가대, 희수가한테 남방에 이제 가는 법을 이제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어느 스님같이로 저렇게 사람한테는 더울 때는 나가지 말고 방 안에 있어라. 아침, 저녁으로 일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여기는 추울 때는 나가지 마라. 감기 걸리니까. 이제 그런 말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택남방 아니, 이제 그런 말로 택삭방 아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지. 그래갖고 오늘 저기 사시가 나오는데 재미져요. 그래서 이제 저 남방에 가면 너무 더워서 곡식을 뿌려도 안 되고, 북방에 안 되고 알맞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또 땅콩이나 그런 것은 남방 같은 데 잘 난단 말이에요. 땅콩이나 뭐 이렇게 마늘 같은 건 남방에 나오고, 북방에 이제 국화과는 북방에서 피고, 국화과에 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우주에 있는 사시에서 나오는 그런 땅의 기운과 계절을 말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음고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려면은, 이 사람이 가르쳐서 알지만은 사람이 알거든. 근데 사람이 역시 똑같이 사시가 이때께 사람한테 4가지 계절이 있어요. 4가지 계절인데, 그 이제 수화, 목, 금, 토로 해가지고, 목은 동방이고, 콩팥은 물은 북방이고, 화는 남방이고, 그러고, 금은 서방이다, 그 말이에요. 북방은 sak풍이 거기서 말한 거.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달렸는데, 오장육부가 성격이 있어요. 콩팥에서는 지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한의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의학이 나오고, 동양의 유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자는 완전 이걸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인의의 지시인데, 콩팥에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은 이거 안 믿어지죠? 이제, 뭔 사람한테 그래야, 그러나, 이제 공부하면은, 콩팥에는 지혜가 있고, 간에는 어진 마음이 있고, 이제 동대문 숭인면이 있고, 남방에는 애가 있고, 절도가 있고, 북방에는 지혜가 있고, 이제 간에는 어진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여기서, 5장에는 중앙 50도, 비장에는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걸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도를 따르면은 인의지는 덕이로 나오고, 도를 안 따르면은 개인 성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영리한 사람이 질서가 없으면 꾀가 생기고 교활하고 사기치는 거고, 너무 용감하고 섹시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말. 너무 믿음이 지나치면 미신이 되어버려요. 그걸 잘 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것이 맞으려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데, 근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만들어서 몸이 나오는데 그놈이 생기 전에가 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형상이 없는 부처마음인데, 건강경에 말한 대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음양을 보면 음양이 조화되고 오장이 돼서 모든 게 살아나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도가 되었는데, 이제 오장육부를 타고나가지고 오장육부도 그냥 우리 보경이처럼 흙과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탁 맥혀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게 해버리고, 우리 원어스님처럼 너무 또 밝아가지고 너무 깊어가지고 민감하고 조금만 하면 감정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태정거사 같은 사람은 생각은 좋은 생각은 많은데 또 그것이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데로 가보니까 내가 무당은 모르고 하는 거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성격이 그런데, 지금 우리 세 사람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세상 사는데 성격과 부부 생활도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도님들도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은 그냥 인연이 아닌다. 똑같은 말도 내 말에 빨리 뉘우치고 어울린 사람이 있고, 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오행 성격에가 내가 없는 것이 있어. 내가 많은 것을 원해. 그럼 꼭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그래. 뭐 공부는 놔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많으면 그 사람 밀어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데, 불교로 말하면 인연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는 이제 그런 걸 모든 걸 인연법으로 맺기인데, 동양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햇빛, 한국에서는 남양집을 좋게 치지 않습니까? 남양집은, 연료비가 적게 들고, 햇빛, 여기가 이제 동남양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집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은. 떠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비춰주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쪽이 브라운슨 저건데 정릉 쪽으로, 이제 북향으로 있는 집은 항상 얼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병이 나고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는 터를 많이 보거든요. 집택이란 말, 택방이란 그 말이거든. 이 집은 터가 좋은 터이죠. 그래서 그런가 저번에 집보다 좋아요. 그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아보면은, 샌프란시스코는 3시간을 가야 스키 타는 데를 차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눈을 만나요. 그거는 눈이 안 와. 그리고 겨울에 추워봤자 약간 내일 입을까 말까 하다 말아버리고, 여름도 더워봤자 300원 내일 입을까 말까, 그럴 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거의 봄, 가을과 비슷한 그러거든요. 너무 또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지고, 그래.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게 연료비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러고 인도나 그런 데는 아예 연료비 같은 게 없어, 그냥. 그냥 밥만 끓여 먹으니까, 밥만 끓여 먹으니까 그는 이제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죽이잖아요.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소가 거리가 사람인가 소인가 몰라. 우리 닭하고 살랬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닭하고 살면은 우에 올라와서 똥 싸불고 사람이 이렇게 그러더니, 인도 가면은 그냥 완전히 소바닥이라. 소가 똥이 많으니까 똥을 이렇게 벽에다 말려가지고 말리면 타면 고농 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그 차 같은 거 끓여갖고 이제 짜이라 해갖고 홍차를 타서 오이하고 타서 이제 팔거든. 그 짜이 맛이 굉장히 좋지. 보기 너 먹어봤지? 인도 짜이. 그 소똥으로 태워가지고 해주더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돈 한 300원 되는데 너무 그 차 맛이 좋아요. 중국의 홍차도 다 인도에서 나온 거라. 중국이 인도를 지배해가지고 인도에 홍차를 해가지고 그 중국 홍차가 나와요. 뭐 브렉퍼스트 티라든가 그린티라든가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얼그레이랑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거기는 그런 연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태양이 알맞게 비쳐야 돼. 알맞게 비치고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좋은데 태양이 비친다면 우리 몸이 본래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질주로 돌아가서 알맞게 있으면은 스스로 지혜가 나가지고 그걸 잘 골라서 덕을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이 인물이라요. 그러고 그러나고 이제 제멋대로 큰 사람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덩어리고 그리고 가진 머리를 쌓아서 하면 형소를 뭐 밥 먹듯게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은 세상에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여기 태양을 잘 알맞게 비치면은 농사도 잘 되고 이 집도 터가 좋듯이 이제 그걸 덤져보면은 병이 오고 이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러고 목이나 생기고 목이 침침한 목이나 생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 불가에는 뭐냐면은 생애지지라고 그래요. 공자나 예수 같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걸 타고다. 그러니까 자성에 가까우니 그러니까 안 배워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그러고 스스로 도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애지지를 타고날 때부터 타고났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똑같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어째 우리는 왕을 하려고 뭐 고시 아껴가고 뭐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그냥 다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여자하고 살아봐도 저만 하더라도 여자 굉장히 남자한테 좋은 곳이거든. 그 여자는 그냥 지금도 정신이 없어져 보니까 그걸 이렇게 딱 돌이켜서 가서 지금 정신도 없어져 버려 여자 하면. 여자도 또 남자 하면 그러고. 근데 남녀가 그런 것인데 이 양반을 한번 부인하고 자보고는 여기 오래 머물 것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고 다 먹을 것 많고 그런데도 안 돼.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허무지가 아니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물지 않고 몸이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으면 늙어가서 죽는구나. 그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왕 하니까 밖에 귀족으로 사니까 밖에 안 나갔잖아요. 근데 가서 나가서 보니까 이런 옷 입고 머리 감고 구두자들이 있거든요. 또 생에 나간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무단 사람이 도 닦은 나간 거예요. 도 닦은 나간 뭐냐면 바로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태양에 알맞게 비춰진 중도를 닦는 데를 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양반도 가서 엄청나게 헤매를 해. 헤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는 중도를 깨달아가 부처가 돼서 나오거든요. 부처가 돼서 나오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만 평온한 게 아니라 전부가 평온하는 거예요. 중생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는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런 불교가 아주 최고의 상승의 부처님이 가르침인데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 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아까쯤에 해가 영영 안 비춰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집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디 반지하방에 가고 그것도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가 전에 보경에 나가서 보니까 완룸에 살아놨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옆에 완룸 가봤거든. 한 달에 30만 원 주는데 완전히 햇빛이 안 들어가요. 방은 한 2평이나 된가 보는데 이거는 뭐 영창 다니고 못 다니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놈의 세상이다 했더니 완전히 감옥이 돼 감옥. 하룻밤 좀 괜찮았는데 영원히 그 살기는 안 맞아. 그러고 막 아주 굉장히 보게 30만 원 하고. 그래갖고 한 달간 있다가 집을 알아봐갖고는 저건 낙산에 햇빛 들어가지고 좋은데 그거는 또 20만 원만 하되 햇빛 잘 들어오대요. 그 뒤에가 나무도 있고 막 그 바위도 보이고 그래. 허구한 게 아주 토굴 같대. 그게 이제 그거 들어갔거든요. 싸기도 하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햇빛이 안 드는 데 가서 우울증이 걸고 안 좋아요. 그거 햇빛 들어오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빨리 일하기도 되기도 좋고. 요새는 또 뭐, 그린마트에서 일하는데 뭐, 돈도 월급도 올려줬다는 거 뭐, 부자라, 저희 사람은. 부자가 돼갖고, 이제 여보 뭐, 고등어도 찐 거 사오고, 뭐, 사온다. 그런데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그거 가서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고 이제 안 좋단 말이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이 연임금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학방에 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라. 그런데 그걸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사람의 체질이 너무 불이 많은 사람은 너무 서두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버리고 너무 물이 많은 사람 밑으로 내리기만 하니까 너무 생각이 깔아지고 생각성 말려들면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우리 태정호 같은 사람은 햇빛이 없는 저 북악산 뒤에 조금 햇빛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나가본데 그거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어느 집은 그냥 온종일 막 햇빛 뜨랑뜨랑 비친 데가 있다고 사람이고 그런 데가 이 양반이 이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다르잖아요. 여기는 막 움직여지면서 햇빛 있는 데로 와야 되고 여기는 좀 시원한 데로 가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sak방, 남방, 북방, 뭐 동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깨치고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옛날에 먹고 살라고 하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 성격을 뻔히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임금자를 물려주는데 누가 잘하는가 보니까 안 맞거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사람이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마씨 사상한의학에 보면은 소음인 성격, 소양인 성격, 태음인 성격, 태음인 성격은 무사태평주의에 가지고 술 먹고 그 사람은 병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병이 났다면 간이 나가고 풍이 오고 고혈압 터지고 죽어버려요. 근데 소양인은 빨리빨리 뭐가 나타나는데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얼른 없어져버리고 소음인은 아주 병구덩이나 병구덩이 너무 차니까 병구덩이에 모기가 생기니까 조금만 하면 연탄불 떼야 되고 그냥 영 안 좋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소음인 위주로 처박에 나온 거예요. 뭐 인삼탕 청궁계지탕 아니 청궁계지탕은 소양인이 아니고 사물탕 그런 건 다 소양 부자 같은 거 다 저런 초소음 취해주는 부자가 무지하게 독약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우신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눈과 티에 붙이면 죽어버려요. 불이 많은 사람.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사는 방법을 말하니라고 이제 말을 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르쳐갖고는 이제 후기자를 하려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을 물어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8관대 10월 6일 날 목요일 날 저를 했는데 이제 연님이 말하기더니 자여 희기화하자 그래가지고 요 임금이 말하기더니 너희 희씨와 화씨야. 희씨와 화씨란 것은 희씨와 화씨는 음양을 말해요. 음양인데 음양이란 것은 여러분이 여기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하면 여자분이 여자만 아니에요. 여자분 아니고 원우심이 양이 많지만은 저 사람한테도 어머님과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기운이 있어. 그런데 어머니 기운이 많아가지고 불이 많은 쪽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면서 밝고 활동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남자면서 그러거든요. 한 인간 안에 음양이 있는 거예요. 또 남자도 음양이 있고 여자고 여기는 화씨와 희씨가 나오는데 희씨 중에도 음양이 있고 화씨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남방과 북방을 가르쳐요. 남방 북방에 사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나오는데 희씨라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4,300년 전이야기 모르는데 음양의 결합체를 남녀를 말한 거예요. 남녀.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희씨와 화씨여 그 말이고 화씨야 그 말이거든. 기는 365일이니 365일 우주가 이제 5당 6대주가 있으면서 1년이 365 돌아가지는 거야. 1년이 한 바퀴를 돈다. 원이라 그 말이야, 원. 밖에가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윤회하지 않습니까? 막 밥 먹고 살고 막 윤회하고 있는데 윤회하고 있든 말든 간에 우리는 둥근 원이라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냉도 아니고 부처다. 본래 스스로는 도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음양이 집하고 밭에 눈에 보고 듣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이 바람이 부르는 낙엽이 움직이게 됐기 이제 산이라고 그냥 보대끼니까 이 윤회 있잖아요, 윤회. 그래서 이제 365일 돌아가고 우리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돌아가 보면 둥그러버려 또 안에. 안과 그때는 깨쳐보면은 그냥
보고 듣는 건 모든 것이 이제 진리가 써불고, 못 깨치면 사시가 분명하고, 가난하고, 부자가 분명하고, 약하고, 건강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깨쳐보면 이제 거기서 둥그러 본단 말이에요.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제 사시에 밥 먹고 살 일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령을 만들어서 이제 어찌게 하고 어찌게 하냐 그런 걸 설명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이론상 둥글다. 우리 성품은 둥글다. 360 둥글다. 365도는 둥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0도는 일자고, 45도는 이러고, 90도는 직각이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게 완전히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면은 그거 들어가 보면 그냥 양도 아니고 불도 아니죠. 음도 아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옛날에 그 성가에서는 이론상을 그려놓고, 마주심 이론상을 그려놓고, 여기 들어가도 한 방매, 안 들어가도 한 방매만 이렇게. 희숙이라고도 안 맞고, 화숙이라고도 안 맞다. 그 말. 도에 들어가면, 깨쳐본 데는. 중생이라고도 안 맞고, 부처다도 안 맞다. 그 말이야. 도에 들어가면. 그 성품을 깨달아 보면은, 이제 희숙과 화숙이 활발해져 버리고, 음양에 살아나 버리는데, 거기서 음이다, 양이다 한쪽에 해보면은 그냥 윤회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파고. 태어났다고 하면 중생을 못 면해. 그걸 말아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은 아주 세밀한데 이 양반들은 깨쳐갖고 이제 이 세상 사는데 써먹은 것이 지금 연임금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희숙이나 하숙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로 보면은 희숙이라고도 안 맞고 하숙이라고도 안 맞다. 이 도의 성질은 남자가 하는 거. 그래도 남자도 공부할 수 있고 여자도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상업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스님도 할 수 있고 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덜 가려버렸느냐. 그걸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는 그걸 믿하고 깨쳐보면 이제 괜찮은데, 안 깨치면은 그대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365에 가지고 밖에 사는 법을 지금 연인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는 362일이 윤다를 사용하여야 사실을 정하여 해를 이루어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 이제 이걸 사실을 잘 다뤄야만이 농사도 잘 짓고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격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잘해야만이 도에 들어가지. 조금이라도 개인 성격에 들어가면은 도를 빗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뒤에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도하고는 108,000 사람이 번역을, 여기서 연임금 말만 가지고 해야지, 이 번역한 사람은 한문만 알지 몰라. 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버려. 그러니까 여민이 거물여자에다가 백성비자인데, 백성의 머리가 검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알겠어요? 백성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백성을 연임금이 길을 보여주고 받게 한다. 그 말이지. 어떻게, 검은 백성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란 게, 그럼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설명은 뒤에 거는 창문하지만은, 못 믿고, 연임금 직접 용님 입에서 나온 소리 가지고 우리가 해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양오행에서 불교로 하니까 풀어진다. 그래서 선으로 본 서경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씨와 화씨는 아까 남녀를 말한 거야, 남녀. 남녀를 말하는데, 여자도 여자지만은 그 양과 음이 있고, 남자도 그 양이지만은 음이 있다, 어머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 기운은 40%고, 아버지가 60%고, 여자는 어머니 기운이 60%고, 아버지 기운이 40%다. 그런데 이제 여자면서도 또 남자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어머님 기운이 한 35%나 되고, 아버지 기운이, 남성 에너지가 많은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남성들도 남성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여성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도. 그러면 꼭 스님들도 보면은, 여자처럼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아장아장 걸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도 남성 에너지가 많은 사람 보면, 남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몸에 털난 사람도 있어, 남자처럼. 남자들은 이제 양 에너지 말고, 우리 같은 양 에너지가 많은데, 젖가슴에 이런 데도 털 나거든. 여자는 털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남성 에너지, 여자이면서 남성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참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에너지 모임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에 태어났어도
북방에 태어나서도 이제 햇빛이 막 삐쩍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남성력이 많고, 남방에 태어나서도 그늘해진 사람은 여성이 많고, 이제 그런 걸 말한 거예요. 화시수식이란 거. 그 말이지, 절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가 돌아가면서 오장육부가 돌아간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렵지 않고 그런 성격 때문에, 성격이 꼬이면은 못 말게요. 그냥 캄캄한 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걸 팔자라고 안 합니까? 팔자.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이 보면은 그걸 안 하면 되거든데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에 물고 들어가 안 나와. 자기 캄캄한 데 들어가요. 끄집어내놓으면 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 말은 업이라. 우리 닭도 저 화장실 옆에 자라고 놔줬는데 커지더니 자꾸 우리 내 방 앞에 신발장, 거실 앞에 신발장 3층에 올라가서 자.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놈이 와서 자더니 나중에 또 자기 방에다 갔더니 저끼리 대화를 한 모양이라. 아니, 저기 가면 사람도 있고, 그거 있더라. 그다음부터는 3시가 이제 한 번에 와서 자요. 오늘 저 3시 그저께 자서 또 했더니 또 와서 자. 너 왜 그거 와서 잤냐고 그래서 잔다고. 내 생각은 그거다 닭 집어는 만들어줄까 생각하는데. 저를 안 갈라가잖아요. 그 업이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해도 밝은 대로 해놓으면 나가버려요. 절에 와서 스님들이 다 공부한 게 아니고, 이제 전생에 이렇게 그 부처님하고 인연이 진 사람, 업이 좀 덜한 사람은, 아이고, 이런 데가 있구나, 고맙고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은 절에 살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절을 이용한다든가, 절에 살면 시끄럽게, 신도덕을 하고 스님도 똑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 절에 들어오나. 이제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햇빛이 잘 들어온 농사가 진 데는 좋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안 들어온 사람은 절에 들어도 딴 생각을 해. 여기서 행자들도 보면은 4년 반 있다 갔는데 그렇게 잘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여가지고 외롭게 가는데 너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항상 침침 말을 안 해, 4년간. 근데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껍데기 좋은데 말도 안 하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속에서 우러나서 안 하다면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 못 살 짓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 인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태양을 가려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살아요. 꼭 그대로 살아.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사주팔자에가 불이 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꼭 밤장사를 합니다. 술집 같은 거. 여기 저 보경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생코치 가면은 그 사람이 강한데 일본서 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씩씩한데 꼭 저녁 7시에 나와갔다 새벽 5시 가고 그런 밤장 술 마신 장사. 그런 장사를 해요. 근데 그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 일이 안 돼. 그와 같이로 이제 농사도 그 겨울에도 치면 안 되고, 여름에도 땅콩 같은 건 되는데 다른 건 안 되고,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드라이한 성격이 있고 축축한 성격이 있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라. 그게 사람인데 그가 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몸을 받으면은 그런 것이 점령이기 때문에 그 장애를 받아요. 장애를 받고 그 장애 때문에 항상 나 도에 들어가는데 장애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 거거든요. 절에 안 와도 도를 닦는데 절에는 이제 그런 것만 한 데가 이제 도 닦는 거예요. 혈기도도 우리가 음양이 뒤바까지 갖고 안 좋으니까 음양을 맞춰주려고 회복하려고 지금 혈기도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무조건 우리는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참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선한 사람이 이렇게 뒤바꿔졌기 때문에 생각으로 해보다 보면 이제 더 병이 나본단 말이에요. 그저 저번에도 화요일 날도 국선도를 30년 했는데 기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면 동생한테 되더니 스님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꼭 여기 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이제 맥혀가지고 내가 해봐서 알거든. 맥혀가지고는 침침해갖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거 그런 흔히 안단 말이에요. 기가 안 돌아가는 거라. 기만 쌓여가지고 안 풀어지면 그런 현상을 세상에서 신선도를 못 닦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와서 꼭 하라고 했더니 오늘 안 왔잖아.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이제 누가 가르쳐준 데도 없읍시다. 그런 소리예요. 그냥 그 사람은 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 돼. 그러니까 오행을 빼보면 그렇게 생겼더라고. 당신은 지금 감정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정님 한몫이 갖고 너무 여기서 갖고 이 판단이 옳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나 살려줄 사람 생겼구나 하고 엎어대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가려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인연인 사람은
무상을 느끼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잘 안 돼.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거 전생의 인연이구나. 라고 계속 새롭고 그래. 우리도 이제 이 혈기도를 해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맙고 어떻게 조상들이 이런 걸 발견했는가 굉장히 고맙게 하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보통 사람은 뭐 이런 거 그냥 안 해.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딱 내가 불성이 나한테 있다. 내가 동쪽에 태어났건 서쪽에 태어났던 불성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은 불성에 가면은 이제 사시가 밝아지고 조용해지기 때문에 되는데 안 믿어보면 이제 자기 성격대로 사니까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업이란 그거예요.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자 같은 건 어떤 사람이냐. 생애지인데 이 사람은, 부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이 몸뚱아리가 도로 돌아가는 몸을 그렇게 삶을 바로 본 거예요. 덜 치우쳐요. 중도를 뜯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고 내 생각을 믿어볼게 안 되잖아요. 일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속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연임금이 사람들한테 사람 사는 걸 갈친이라고 이게 이제 이름을 나와. 그래가지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후계자를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희숙화숙해갖고 음양하고 굉장히 깊고 복잡한데 지금 뒤에부터는 사람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 보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제 체질의학에서 보면은 아까 태음이는 간땡이가 크고 폐가 약한 사람은 밑으로 쳐져가지고 나무가 너무 크니까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크면 쓰러져 버려요. 풍이 왔다든가 고혈압 터지면 되게 태음인들이 그렇습니다. 태음인은 소고기 같은 게 좋고 또 소음인은 너무 아래로 물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이 안 흘러요. 안 흐르기 때문에 불이 있어야 물을 돌려주는데 불이 적으니까 항상 깔아지니까 생각이 밑으로 가요. 머리는 영리한데 그 영리한 것이 생각이 이제 공자 말대로 처음에 한 번만 생각이 나온 건 좋다.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못 쓴다. 세 번 나오면 미친다 그래요. 세 번 생각이 나온 건데 너무 소음인들은 좋은 생각이 나오는데 우리 대전거사도 여기 가지고 한 달인가 있다가 좀 좋아지니까 돌아가서 그냥 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얼른 고치다.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양반은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뭐 좋은 생각이 나오니까 해보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엎어가지고 바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갈라가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생각을 거쳤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는 건 좋은데, 가면 뻔할 뻔자로 가면 똑같은 반복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번 갔다 그러면은, 절에서 이렇게 믿고 살면은 한 식구 가서 살지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번거롭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온다 가면은 너 땡큐 그런다고요. 예? 제가 공양주 할머니도 살았는데 불교가 좋대요. 좋고 보면 좋아하는데 사는데 자꾸 가서 기회 모임 걸고 왔다고 며칠만 있다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나 절에 가서 하기는 그런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절에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하거든요. 부처님이 좋으면은 그냥 인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은 안 맞구나 그랬더니 마침내 좋아하면서도 양주보살이고 농장하니까 그쪽에 이제 귀가 쏠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한쪽으로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일해주고 또 심심한 일 안 할 때는 절에 살고 이럴 때는 그가 살고 그러면서 절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절에는 그걸 안 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간 사람하고 사는 것이지 아무나 절이니까 하룻밤 자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러나 나갔어요. 집안에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뜻이 같지 않으면 뜻이 같다는 건 도를 못 깨달아도 같은 믿음이 갖고 이런 목적으로 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아니면 딴 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는 훤히 알고 있으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생에 업이 돼갖고 법문 듣다가 바꿔지면 발심해서 달랑하나 그래갖고 믿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문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건 그냥 가시오. 그냥 놔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은 정법으로 가는 인연이 있는데 딱 믿고 이제 바로만 가보면은 세상 일도 잘 되고 불교 일도 잘 되고 인간이 펴져요. 그런데 잘 알면 되는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맨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리고 아무리 밝은 대로 들었다 놔도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걸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법 난봉, 불법 만남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백천만금 난주라고 합니까? 백천만금을 지나가도 불법 난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거의 실감 난다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만나면 제가 볼 때는 다 되더라고요. 세상 가는 거 다 되어버려요. 천수천왕 관자게 돈도 생기고, 가정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 버려요. 이 길 들어가면. 그런데 이 길을 바로 안 들어가면은 조금 좋아졌다 하면 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봐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문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정치싸움 하거든요.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걸 만나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데, 그러고 또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속에서 굉장히 진리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맛으로 사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욕심을 안 내. 근데 세상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 계속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임금도 국민들이 일하고 사는데 그때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르쳐다가 아까 남방, 북방 다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성격을 말하는데,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절에 와서 살아. 성격을 가지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불과에다 인연을 얼마만큼 생기지지, 불교 쪽으로 마음이 갔느냐. 그러면 성격이 더운 사람, 전 사람 다 가는데, 이제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격을 따라 살아버리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억지로 공부하면 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가르쳐서 이제 나라를 맡겨준데도 이제 사람을 찾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 아들도 안 줘요. 저는 주면 나라가 망한다. 백성이 고생한다. 안 준다. 후계자를 안 줘. 죽으려고 할 때 안 줘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식 피우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도 이 공부를 하고 애기들 키우고 또 이제 스님들도 그러고 전체가 이 공부를 먼저 해요. 꼭 이 공부한다면 절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을 믿어가지고 내가 도에 있는 몸인데 내가 이런 걸 장애하고 있구나. sak방, 북방, 남교 이제 그런 걸 알아가지고 거기다 도가 있는데 남방 사람은 더운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또 조금 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북방 sak풍에 태어난 사람은 sak방에 태어난 사람은 다운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서 하면 도를 닦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절에 중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모든 걸 한쪽으로 돌아가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배울 놈의 절이라는 거만 젊은이는 그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나오면 성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세상 사는 좋은데 여기도 나라를 맡겨주려고 하면서 이제 연임금이 그런 사람을 찾아. 오늘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과부터는 제왈 연임금이 또 말씀하시되,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잘 다스려 왔는데, 누가 순히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가 말하기를, 밑에 이제 신하죠. 사신, 그때 일한 도한 사람이, 요새 같은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정무위원장이나 청와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임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가 말씀하기를, 훌륭합니다. 공공이 바야흐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제요가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이제 공공이라는 사람을 이제 신하가 추천을 해요. 바야흐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공공이라는 사람을 요순 자리를 해주면 잘할 것 같다고 말해요. 요순이 이제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제 시키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훤히 보고 있어요. 왜 훤히 보고 있냐면 이 사람은 생애지지로 도의 몸을 맡기고 살기 때문에 도가 자기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나치고 몸 안 지나치고 알아가지고 밑에 쓰면서도 아까 희숙한테는 남방으로 보내고 북방한테는 화숙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걸 훤히 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알고 그 체질도 훤히 알고 성격도 훤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한테 얼마나 이익 주겠느냐 이제 그걸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임금이 밑에 신하를 쓰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연임금처럼 눈이 없기 때문에 공공이 아주 적합합니다.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다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박근혜 같은 사람은 전혀 이런 눈이 없어요. 이런 눈이 굉장히 거의 제로예요. 박근혜는. 전에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LA 가서 이상한 짓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같으면은 윤창중이가 대통령 선거하고 나올 때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막 할 때 보니까 윤창중 한 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거든요.
기자회가 좀 말은 잘하는데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준다고 그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LA 가서 그 윤창준 데리고 왔는데 그냥 이상한 짓 해보지 않습니까? 그걸 박근혜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로 이제 박근혜 그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연임금은 정확하게 봐요. 미리 알아서 추천한다 하네. 그런데 이 사람은 박근혜는 지가 그냥 지한테 잘하면 그냥 시켜버려. 그러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안 시켜. 그게 나라가 안 좋죠. 바로 지금 요새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컨테이너에 그 김 사장 물어가자면 그냥 박근혜 보고 미친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잘못 쓴다고. 그렇게 많이 본 사람 봅니다.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근데 이 사람은 이 연임금은 도에서 평등하게 쓰기 때문에 아들도 안 주고 절대 윤창중이 같은 사람이라든가 우병우 같은 안 쓴다고요. 근데 박근혜는 써요. 그리고 박근혜는 무슨 주의냐면은 한 번 썼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의리 놈은 네 인장 무슨 놈 의리요. 나라를 빌어먹는데.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는 게 박근혜가 눈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주 아버지한테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시라니까 그걸 보기가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현실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걸 봐야 돼. 이게 너무 비방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바로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나 똑같지 않습니까? 공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요. 그 누가 추천하더라도 이제 그 야당이라 그런데 추천해서 그냥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냥 쟤한테 맞으면 해버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써서 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와 똑같이 훌륭합니다. 공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야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 왕의 연임금자를 해주면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연임금이 이제 공공이라는 사람을 써봐서 이렇게 겪겠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면 윤창중이 가서는 저놈 가까이 주면 안 된 놈이다. 그러고 저놈은 나중에 어디 들어가면 LA 가면 밤에 가서 술 먹고 여자하고 잠자볼 놈이다. 그것까지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희 같은 사람도 잘 박근혜를 지지해줬거든요. 김종희는 옆에 안 주잖아요. 절대 안 준다고요. 다른 사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 사람 옆에 두지 않아요. 그러고 자기가 감당한 이상한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은 눈이 매놓고는 대전에 인천에 국회의원 나오던 누구지? 윤상현이. 눈이 매놓고는 그냥 이상한 짓 해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석영을 꿰야 돼. 석영 논어를 꿰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공경이 바야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하였다. 이런 일도 요새는 또 고소한다고 해서 하대. 김재동이가 웃기려고 뭐라고 했는데 그걸 고소한다고 말하네. 사실을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럽니다. 하였다. 제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연임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지 않다는 게, 이 사람이 옳지 않다고 구별하자면은, 박근혜는 옳지 않다 그걸 모르잖아요. 옆에 말해주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리로 봐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다고는 마음이 많아요. 박근혜도. 아마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질로 많을 거예요, 박근혜가.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야지.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상한 사람 써본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윤창중 같은 사람 썼는데 그런 머리로 사람을 굴보보다는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국민이 실망해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주변의 사람이 안 믿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안 믿어버려. 국민이 안 믿어보면 정치가 배려보면 나라가 혼란에 말려들죠. 그러고 저런 사람들은 맨 아부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은 좋은데 의욕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 대통령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주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런데 이제 연임금은 이제 하늘의 명을 저버리지 않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데서 희숙과 화숙한테 가르치는 것 보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걸 알아서 음양이 일어나서 음양이 틀리고 사시가 생기고 성격이 이런 사람을 잘 봐서 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공공은 옳지 않다. 딱 그래야 합니까?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을 성격을 말한 거예요. 공공이라는 사람은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한대.
예, 고할 때는 말은 약간 윤창정이처럼 그냥 기자를 해서 말 잘하는데, 등용하면은 위배하고 외모만 공손하다. 외부만 내가 아방 그대로 나오잖아요. 외부만 보니까 이거 윤상에 가서 이거 누님 하면서 윤상에 가서 그대로 나와. 외부만 거라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연인거 미리 알아본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요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 이야기 아니냐면은 연임금 안에도 부처가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용임금 안에도 도가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데 도를 멀리 보면은 아부가 생기고 도를 가까이 하면 정확하게 연임금죄는 본다 그 말이에요. 이 공부를 옛날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누가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만 공손하다고 하면 아부한다 그 말이에요. 외모만 아니 누님 내가 비서실장 지금 잘 모시겠습니다. 모두 그러잖아요. 요새 황교안인가 국무총리 한 사람 그 사람도 그런 식이거든요. 국민은 걱정을 안 해요. 전체가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만 데려다 써. 그게 이제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 생각을 하지. 혼란한 나라 사람, 저런 사람 지도자면 안 되는 거라. 망해먹어요. 국민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방도에서 이제 성토를 하지만 얼른 지나가 버려야지. 지나가도 사람이 없는데 짤 거예요. 그래가지고 11과에 보면은 연임금이 또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사학이, 그래서 너무, 안 읽어서. 공공열전 넣겠죠. 고용, 그래서 이제 그 공공이야기 했잖아요. 식과. 말 하나, 등용하면 위배되고, 이제 외모만 공손하다. 그 말이 이제 요새 갔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11과로 간다. 네? 9가 빠졌어? 9를 안 했어. 안 했네. 맞아. 이거 빠졌네. 그래, 이제 9과에 보면, 연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때를 순위할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대신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게. 방제가 말하길. 방제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신하거든요. 방제 말하기를. 마다들인 단주가 개명합니다. 마다들인 단주가 밝은 사람이다. 갖는 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연임금 밑에 일해 보니까 이제 연임금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아들이 이제 박근혜 같으면 박정희 딸이니까 박근혜가 아닌 거예요. 박정희 딸이니까 박근혜인데 대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연임금은 절대 그걸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보고 이제 단주란 사람을 보내주는데 추천해줘 안 해. 개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였다. 이제 연임금이 말씀하기를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다투니 가하겠는가. 정확하잖아요. 이제 요새 박근혜 같으면 나라를 위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질로 많다. 근데 사람 보낸 눈이 없으니 대통령은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말 하면. 그런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국민이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구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인정을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이 단주가. 아들인데 방제가 말하기를 맏아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북 같으면 이제 김정은이 김정남이 하되 김정남한테 안 주잖아요. 김정일이가 김정일한테 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맏아들은 단주가 개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임금이 지나고 방제가 있으면은 이제 단주가 임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단주란 사람은 또 방제란 사람은 단주 옆에 있으면 또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내다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고서. 그런데 이제 장성택에는 김정희한테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니까 똑같은 일이 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주를 하는데 임금이 저 아버지가 아들을 안 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너희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다투니 가하겠는가? 어리석고 다툰다. 그러니까 했다가 뭐 이제 패가를 하고 다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는 방제 같은 사람이 이제 단주 밑에 가 있으면 얼마만큼 시끄럽거든요. 그럼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배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잘 다스리는 나라를 아들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저놈을 시키면 나라가 시끄럽고 다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그래도 이제 절에가
절에 불법이 그래도 가장 이런 것을 잘 지킨 데가 아직은 절이에요. 절도 지금 거의 가불고 없었는데 그래도 절에가 이런 문화가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그러면 대합제 요거도. 그래서 이제 방제가 단주를 했는데 이 사람 이제 해설을 조금 읽어보자고 뭔 말 하는 거예요. 이 아래로부터 권우의 공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 이르기까지는 다 순에게 선의하는 장본이 된다. 주는 누구요? 걔는 방문함이요. 주란 말은 누구요? 그만 누구 하면 쓰겠냐 그 말이고 한문을 설명을 자는 방문함이다. 약은 순함이다. 따른다 그 말이에요. 약.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그 나라를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때 약을 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어려운데 누가 도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 누가 국민을 잘 섬기고 평등하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은 순함이요. 영은 등용합니다. 쓴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을 쓴다. 중용이라고 할 때 중을 잘 쓴다는 말이 중용이거든요. 중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를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등용함이라 제 여가 말씀하시기를 연임금이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때를 순히 따라 다스릴 주겠는가. 이제 때를 순히 따라 그만 때라는 것은 이제 난폭한 사람, 뭐 나라가 잘 살 때, 또 흉년 들 때, 또 국민들이 이렇게 패싸움할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또 뭐 경기가 너무 일할 때, 또 뭐 다른 나라하고 북한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여튼 뭐 미국과 관계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때를 말한 거예요. 이거 따라가니까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때를 순히 따라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말은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참선을 잘하면 행주자 어묵동정 그때 어둡지 않고 이제 한낱날을 바로봐 산다. 팔정도가 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때를 어겨보면은 그때부터 틀린 판단을 하는 거예요. 틀린 판단을 하면은 집안이 화합 안 되면서 어두워져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 정치를 여기서 지금 연임금을 말하고 있거든요. 때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때란 말은 불교에서 행주자 어묵동정이고 정치에서는 우리 가치로 남북이 대치 있는 상황 때, 또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너무 자본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없는 사람 너무 없고 물가가 너무 없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이끌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금도 답답하죠. 사람은 없고 이제 이때까지 국민들이 잘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폭군을 만나면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때를 순히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겠는가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이다. 방제는 신화의 이름이다. 이제 아까 방제라는 신화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방제라는 신화가 그러고 이제 단주의 이름인데 마다들인데 주는 연임금의 마다들인데 단주이다. 걔는 열림이다. 열림이니 그 성품이 계명하여 등용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는데 임금이 볼 때는 그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봐가지고 저거 아들이 단주가 임금감이라고 하면은 교육을 시키겠죠. 근데 가만 놔주면 아이니까 놔줘본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볼 때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건 낫지 않겠느냐.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 잘 커야 되냐. 대구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세로 말하면. 그런데 저렇게 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제가 신하의 이름이다. 그렇게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등용할 만한 등용함을 말한
등용할 만한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함을 탄식하는 말하되 의는 입으로 단주는 말해 충신의 말을 말하지 않음을 이루고 설은 쟁변 다툰다고 말하면 다툰다고 말이요. 단주가 개명한 재주를 불선할 때 썼기 때문에 어리석고 다툰 것이니 우왕의 이른바 오만하고 사납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는 연임금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맑아서 그 자식의 악함을 깊이 알아 한 사람으로 천하를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대로 우리 사는 거다 그대로 자는 거예요. 사람을 정확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나라이고 자는 자격이니 요 때의 제호이다. 이런 거는 이제 4,300년 이야기를 누가 그 풍속으로 할 거예요. 전혀 이 뒤에 사람이 요즘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 안 하고 그냥 사람 심성을 파악해 가지고 이제 그것만 우리가 믿어야지 다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식과를 들어가면은 제호가 말하길 또 물어요. 누가 나의 순위할 수 있는가 하니 환하가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공공이 바야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내만 합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제호가 이제 저 아들은 다투고 말만 그렇게 하니까 안 좋고 쟁쟁하고 이 사람은 너희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은 위배되고 외모만 공손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일식 해놓으면 이상하고, 그러겠습니다. 똑같거든요, 요새나.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인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괴로운 거라. 그러고 이제 재벌들도 똑같아. 이거는 다른 거. 재벌들도 후계자를 잘 줘야 하는데, 이제, 정주영이도 아들내들 잘 줘야 되고, 이병철이도 이건희를 잘 줘야 되고, 또 대한항공 조양호 아버지도, 조양호 아버지가 누구죠? 조정이가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버지만 못 하잖아요. 그 조양호 보면 눈이 술 먹고 안 풀린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도 보면 눈도 불뚝 나와가지고 깊이 못 생각하는 애거든요. 그런 좋은 게 재물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도 참말로 재벌은 그래야 하는데 재벌들이 멍청해갖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1세는 열심히 살았는데 2세는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나라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은 어디가 있든 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 어디가 공부하는데 공부 어디 가냐면 사람한테가 있어요. 사람한테 도가 있는데 도로 향하면은 고르게 보는 눈이 생겨. 그러고 이제 도를 벗어나 보면 이권이나 이제 아부하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심하지 않습니까?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나라 지도자 그러니까 이래도 된다. 이명박이가 거짓말하고 대통령 거짓말해도 대통령한테 안 되겠냐 그런 게 그런 대로 거짓말이 굉장히 말해본 거예요. 사기만 쳐먹어. 그러니까 사기 공화국이 되잖아요. 그는 말만 아니지 포도 사기쳐요. 물건 사러 가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래. 인사동에 가서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요. 그냥 밥 하면 되는데, 갈치 한 그릇에 4만 원이라고 해. 갈치 한 대. 술 먹는 사람 그거 먹어. 밥 먹는 사람 안 판대, 저녁에 가면. 언제부터 그래요, 사람이. 식당에서 말이야. 그렇게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게 안 먹어. 집에서 먹는 게 편안하더라고. 사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도 제거바른다고 안 판다고 하는데 계속 가서 깡패에 비싸다고 하는 그렇게 나는 수준이 낮은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창궐해 우리나라는. 전 공무원이 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저렇게 불신하면은 국민이 흐트러져 보면 옆에 사람끼리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말이 맞잖아요.
비가 오면은 가장 영향을 빨리 받는 것이 산의 나무다. 정치를 잘못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 생활이 이렇게 되어보잖아요. 정확히 옛날에 저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들이라도 잘 지켜야겠다 생각하죠. 우리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종교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여기서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난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는 일이다. 도는 탐미하는 말이다. 하나는 신화의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앞에도 신화가 여러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의 일이다. 공공은 관명이니 아마도 옛부터 대대로 벼슬해 오고 있는 집안이다. 굉장히 이제 국무총리나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방은 장차요. 구는 모음이요. 자는 보입니다. 이제 한문 해석한 거예요. 공공의 바야로 모아서 그 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쟁은 용인은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하나, 집안이 조용하고 할 때는 말을 잘하고, 잘하나, 등용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위배되는 것이다. 그때는 이제 사료사역을 챙기면서 그런답니다. 상공은 외모는 공손하다.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모는 고요한데 물은 또 고요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 여기 이제 태정거사도 외모는 고요하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은 좋은데 시켜놓으면 못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동서남북을 잘하듯이 사람한테 오장이 어떻게 바로 되었느냐. 오장이 바로 서서 도를 잘 들으면은 중용을 지켜서 성격이 잘 나오면 그때 잘 하는데, 이제 그 치우쳐 놓으면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에다 뭐 두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놈일이 아니고 그대로 사람 일이에요. 사람 일을 말하는 것이지, 딴 데 말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너무너무 어릴 때 보면, 5살 때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가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눈에가. 불만이 많아. 뭔가 항상 만족 안 하고 뭔가 의욕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절에 와서도 보면은 사회가 약이 안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만 많단 말이에요. 너무 커. 근데 사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한다를 보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보니까 안 된다. 절하려고 대학을 가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도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스승을 만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자사람이 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내가 나를 봐. 나는 이런 것이 단점이 이런 거 약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많은 33살부터 이걸 조심하고 살거든요. 절대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나서놓고 얼른 숨어버려야 돼. 잘났다 가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그래야 내 밍대로 살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잘 안 하잖아요.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글 하나 썼대요. 엄청나게 사람들 해가지고 한 300명이 페이스북에서 날마다 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놀아나면 안 되잖아, 사람이. 가만히 또 물러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거 놀아나 버려. 놀아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 수경스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형이에요. 밖에 나가 설치다가 이제 병들하고 이제 공주가 숨어 살잖아요. 아이고, 실물을 느껴본 사람이. 화개사 주제하더니 그냥 다리알을 사자고 공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미리 안 나가. 내가 나가면은 명대 사회가 한 놈들이 그래야지. 그래서 조용하게 공부하면서 때를 맞춰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해. 그런데 등용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경스님하고도 내가 해서 살아봤는데 이 사람이 조계사 앞에서 막 반대 운동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미국서 막아가지고 책을 내갖고 이제 갔는데 수경스님하고
KBS 책 선전하는 그 이주영 교수하고 수원대학교 철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하고 친하더라고요. 이주영 교수 굴을 써서 도법심하고 수경심에 대해서 불교심에 나왔어. 요것들이 친한갑다. 그러니까 한국 가면 수경심하고 밤잠하고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책이 나오면 방송에 책 소개 한번 가려갔던 게 수경 볼 때 그냥 조교사 앞에 가더니 차 타고 그냥 방송을 이주영하고 소개해주대. 그러니까 이주영하고 친해졌잖아요, 저하고도. 그러고 이제 묻자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아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방송에 가서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막 아주 어쩌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이제 피곤하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화계사 주재하다가 그 문수심이라고 그 자탈의망에 불에 꼬시러 죽겠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지금 물러나가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불 속에 뜨거운 걸 생각하고 그냥 깜짝 놀라고 저는 화산 내피고 도망가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 가만.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나대더라고, 스님이.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우리만, 아유, 스님 땡볕 다, 여기도 왔다 갔어. 땡볕 대봤습니다. 다 대봤습니다. 그러고. 사람은 좋은데, 그러더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 연임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고요할 땐 말 잘한다. 어지러울 때는 이제 수경처럼 대합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나빠서 안 맡긴 게 아니라 뭐지, 그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바야흐로 모아서 그 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요할 때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은 입이 된 것이다.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도천 두 골자는 미상이다. 하문과 서로 비슷하다. 이제 이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요새 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세계를 이루려고 이렇게 논어도 쓰고 중용도 쓰고 사서성경을 베껴가지고 그 사서성경을 배워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 2조 600년 유교문 아닙니까?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주 연임금 하면, 맨 연임금 뒤로 막 임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공자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 뜻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11과를 보면은, 연임금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아가, 이 사람도 신하, 이 사람이 국무총리 같은 내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면,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이제 폐해를 끼쳐서 탕탕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편하게 하늘까지 번지기에 하민들을 탄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근심 걱정이 되다라고 그냥 피랑 가고 난리가 아니니 능히 다스릴 만한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 이제 혼자 다 못하니까 사람을 썼는데, 이대로 이제 임금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사건도 잘 처리하거든요.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노조도 많이 나오는 게 잘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줬으니까 권력을 지 맘대로 하고 준 게 아니고 국민을 잘 다스려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물어야 돼요. 이렇게. 누가 쓰면 쓰는 건데 두려운 사람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뺏기니까. 그러면 만만한 사람. 누님 그런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니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요. 지방색도 좋지만 나라를 걱정해야지. 그래갖고 이번에는 대구에 박근혜하고 반대파나 없잖아요. 유승민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유승민 쓴 데 보세요. 그런 소리 하다가 그냥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말한 거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 차려갖고 유승민 합격시켜놓고 또 김부겸도 대구 사람이잖아요. 야당 전환하는데 이번엔 되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잘못해갖고. 박근혜가 그래 보니까 이제 박근혜를 못 믿겠구나 국민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걸 많이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 일이나 이제 나라 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개인이 살면서 나 자신도 보고 여러분도 보면은 이런 성격이 지나치면 이렇게 생기구나. 공부도 일하니까 이러구나. 항상 서둘르면 안 되구나. 이렇게 그쳐갖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긍지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 들고 이래 어려울 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말하기를, 밑에 여러 사람이 말을, 권입니다. 이제 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임금이 그때부터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때도 민주주의라. 옛날 4,300년 된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제요가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또 안 들어요. 명령을 거역하여 종류들을 패망시킨다. 이제 모든 사람을 패망시키고 이제 모두 안 좋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대로 사람 바로 본 거예요. 사악이 말하기를 그만 들어도 강한 거를 시험해 봐야지 않습니까? 그래. 사악이 말하기를 그만 두더라도 강한 걸 시험해 보고 그게 되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반대만 하니까 요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공경에 한번 임무를 수행하라 해봐라 그렇게 하였는데 9년이 되도록 공경이 이루지 못했다. 9년 되고 안 돼야. 안 되니까 이제 자리를 줬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제 원성을만 이 사람이 우왕인가 될 거예요. 우왕의 아버지. 그래갖고 순임금한테 처벌을 당하죠, 나중에. 12과에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안 하려고 그래요. 사악을 시키니까 사악을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보면은 제요가 말하기를 사가 자기가 이제 왕이 오른 지 70년이 돼. 이 사람이 왕이 오른 지 70년,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이 오른 지가 70년이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왕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80은 넘었다 이 말이지. 80, 한 90은 됐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니. 그러니까 사악을 데리고 써보니까 괜찮하거든. 네가 그래도 내 속을 잘 아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 아니. 짐의 지를 선양하겠다. 자기도 준다고 하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사악이 말하기를 저는 덕이 없어 죄의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되게 하니까 연임금이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나겠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도 이놈은 노력하면서 이렇게 임금이 하는 걸 어떻게 봤기 때문에 이러면 욕되겠구나.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저는 욕되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창중이 같은 사람은 좋아서 덜렁하지 않습니까? 또 황교안도 덜렁하잖아요. 그러고 저들이 잘못했다는 하나도 안 내치고 변명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데 보면. 변명만 해. 모두 그래요. 국방부 장관인가 그놈도 그러고 이놈도 그러고 다 그런 놈들이 돼. 전혀 사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된 게 고시 공부해갖고 법관 애들을 그런 애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법관이는 머리는 좋지만 이거 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학교 교재가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등용시켰어요. 과거 볼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볼 때 옛날에 이래서 중국에서는 소동파가 이 스님을 만나갖고 도를 깨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구양수가 그때 과거 시험 관이었대요. 관이었는데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죠. 정의 써라. 그러니까 소동파 딱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합니다. 그래갖고 자비가 없는 정의는 옳지 않다. 딱 썼어. 그래갖고 소동파 구양수가 어느 사람은 나 건졌으니까 시험 끝났다 갖고 이제 소동파를 합격시켜갖고 이제 과거에 합격 일시권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동파가 큰 일을 해요. 정의가 너무 지나치면 잔인하다.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한 사람이 다 그런 게 아까 전두환이도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해갖고 정의 무슨 당 아니었어? 전두환이가? 민중정의당인가? 민정당. 민주정의당이 말이야, 정의당. 정의를 해갖고 이제 사람 많이 강조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지나면 잔인하다는 게 소동파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구양수가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서 자비가 없으면, 그냥 자비가 없는 정의는 안 된다는 게는 그대로 사람 나 건져본 거. 이번 과거 시험이 끝났다. 그러고 소동파를 써요. 그리고 소동파가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소동파는 나중에 도를 깨친 사람인데 선승이라. 선의 대가라. 이제 그게 나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걸 보지 않습니까? 정의. 그래갖고 정의가 있는데 이번에 나도
우의정이가 막 조계종을 욕하고 스님들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정의는 맞았어. 뒤로 보니까 이놈들이 꾼이라 그래서 내가 또 평해놨더니 또 이제 반대파들 달라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내가 이번에 막 페이스북에 알려졌다고. 붓다닥하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떴어요. 그냥 책 나오면 책 잘 팔리게 생겼어. 그게 이제 소가 웃는다. 조계종 스님들을 내가 막 싸운 걸 보고 막 서울대학교 가서 막 스님들 이렇게 그 우의종교수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중인 뉘우쳐야지 그 속인들하고 싸우면 되냐 그랬더니 소가 없는다 그랬더니 그래갖고 막 굉장히 사방다 신문을 실어갖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통도 같은 스님들이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스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 언론대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했었대. 아니, 같이 하자. 무서워 죽거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가요.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말만 해주면 안 나가. 절대 저는 안 나가. 그냥 옆에서 방향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해주지 내가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총무원장 하고 싶어 그런가 보대. 나와. 웃긴 사람들. 하여튼, 자기 말을 대변하니까 다 응원을 많이 해.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전에도 한국에 오기 전에 누가 하도 가나선을 비판을 해서 저기 어떤 교수 하나가. 그 한국 스님들이 그걸 한마디 했는데 안 하대. 어른들도 안 해요. 단위로 왔는데 3월달에 한국에 왔는데 불교신문에 보게 나왔어요. 이 자식이 뭐 알도 모르는 것이 일한다 그래갖고 미국 가서 차분하게 쓴다고 가서 한 2달간은 일주일마다 계속 주고받고 2달간 했더니 거기서 완전히 캐고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군데 그 교수가. 그랬더니 스님들이 너무너무 선방 스님의 프라이드를 살려줬다고 해갖고 막 비구니 스님, 선원장한 스님들을 막 작수차도 보내주고 엄청나게 보내줍니다. 한국에 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알려져갖고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래 나중에 이제 출판법대로 된 건데 스님이 그래갖고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측 했더니 그래갖고 엄청나게 알려졌어요. 중들 냉정하게 비판했거든. 이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지고 교육도 안 받고 가난하게 들어가고 물욕과 권력이 많다고 말이야. 그러나 청정한 스님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더니 많다. 그랬더니 이제 종문의 눈에 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저런다고 공부한 스님들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스님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했다고. 근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대. 그래갖고 막 전화가 와. 엄청나게 전화가 막. 그 페이스북에 했더니 계속 날마다 막 있고 다 찬성하고 그랬었대. 지금 300~400명이 지금 막 열변을 했어요. 나는 페이스북 있는 줄은 몰랐는데 요새 내가 알았네, 페이스북을. 전에부터 있었대요. 그래 나갔더니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가면 몇십 명이 들어와서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 거기서 이제 안티 불교 한데 가서 마질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우리 거사님이 스파도 찍었더니 아무리 때문에 불렀더니 그거 인기가 돼갖고는 엄청나게 풀어놓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노래가 자리는 안 되었는데, 어째 그 노래가 곡이 좋아가지고, 그거 봤어요? 페이스북 봤어? 한번 보라고. 노래를 아주 잘해, 이렇게 펴놓은 거. 노래는 안 좋은데, 표현이요. 굉장히 전문가처럼 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했다는 게, 스페인의 가수, 게다처럼 하더라고. 보통 부끄럽고 그런데 자연은 가는 거다. 그거 보니까 Amore ti pietà di non amar la tua lieve che mi respinge C'era cara stretta della mia man, la tua pupilla esprime t'amo, sei labbro dice non t'amerò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냐면
사랑은 네가 사랑을 하도록 놔주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로는 사랑 안 하지만 네 눈에는 내 손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네는 나를 사랑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그 좋은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굉장히 대가들 잘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했는데 전혀 나는 그런 걸 할 줄 몰랐는데 부끄럽고 나도 오라고 누웠는데 전혀 그때는 보니까 노래는 100%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폼이 전혀 아주 가수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거 바감시로. 나도 날 깜짝 놀랐어. 와, 내가 저런 데가 있구나. La tua pupilla esprime t'amo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Sei labro dice non t'amerò 아니 박수가 막 되더라. 아이고 그 우연히 가가지고 그랬다니까. 어찌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해.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덕이 없어서 죄의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니, 연인님 말씀하기를,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청구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네가 안 하려면 시켜라. 그래갖고 연임금을 데려오잖아요. 다음은 연임금인데, 아니, 순임금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순임금의 아버지가 봉사래, 봉사. 봉사란 말이 눈 감은 봉사도 될 것이고, 무시가 한국도 마음에 안 열렸다 그런 사람 됐는데, 근데 지금, 눈봉사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은, 누가 봉사한테 여자가 시집 갈라 하겠어요? 그런데, 처자들을 낳고 또 다른 여자로 살거든? 계모하고 살아. 그런데 계모하고 누가 봉사한테 계모 갈라 하겠어? 근데, 눈봉사는 아니고, 조금 힘은 좋은데 멍청한 사람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계모 아들하고 그 아들이 순임금을 굉장히 살해하려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서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순임금이 그대로 효를 해갖고 아주 봉사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받들어가고 소문이 나는 거라. 효로 되하고. 그래갖고 소문이 전국에 퍼지니까 사학이 순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들었다마는. 그래갖고 이제 재밌는 수태가 벌어진다고요. 저거 딸 둘인데, 연임금이 딸이 둘인데, 아영이하고 뭐, 이름도 이쁘더라. 아영이 한나는 두 애를 보냈는데, 그렇게 잘 살아. 그래갖고 이제 3년간을 시험해보고는 순한테 몇 개야. 그래서 이제 왜 순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생이지지, 그 나온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한 게. 사람 몸을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명을 따라 중생말을 안 들어요. 계모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소화시키고 다 자비를 이렇게 하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임금, 순임금 하니까 요선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요? 네? 13일? 너무 현실하고 맞죠? 재밌는 일에 많아요, 이제 앞으로 사람 사는 일에. 지도자 한 사람은 이거 학교도 꼭 배워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안 하잖아요.